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준비된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만들어주신 분이기도 한데요. 김 전 대통령의 처족하신 분이죠.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먼저 오늘 흔히 정치권에서 DJ라 부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금 5주기입니다. 네. 벌써 5주기가 됐는데 어째죠? 네. 박지원 의원이 직접 개성공단을 가서 아마 북쪽의 김정은 명의의 조화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 가져온 거는 북쪽에서 가져가라고 해서 직접 방북을 해서 가져왔는데 이걸 뭐 또 방식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전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꽃 배달부가 됐다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모든 게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이 김대중 대통령은 그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말 갖은 오해를 다 사면서도 반독대 투쟁을 한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북한과의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무한한 노력을 했는데 이게 5주기 그 추모식에 그렇게 꽃 배달부를 시켜서 꽃을 보냈다는 건 그건 좀 웃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약간 좀 방식이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아니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모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네. 자기네들이 뭐 어디 언론 보니까 뭐 이렇게 꺾어져 5주년, 10주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같이 뭐 그렇게 거물급수는 안 온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누군지는 와야죠. 네.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꽃을 보낼 만큼 특별한 꽃을 보낼 그동안 만큼 조문사들이 중요하다. 직접 오기도 했었죠. 그 처음엔 네. 이번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북한의 행보는 대단히 부적절했고 네. 또 거기에 맞춰서 꽃을 받으러 간 행보도 아주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마 실제 5주기 추도식을 하면서 조화를 이렇게 배치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마 왼쪽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제 김정은 명의로 온 조화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조화들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굳이 김정은 명의의 조화가 약간 조금 왜 앞에 나와 있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하던데. 저는 그거야 이제 아무래도 멀리서 온 거니까 또 어떤, 북한에 대한, 북한에 그래도 그 김정은이면은 이제 거기 이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이니까, 수반이니까. 예. 네, 수반이니까 수반에 대한 대우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큰 문제가 될 게 없지만 네. 저는 꽃에 그 화환에 을 보내고 받는 절차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먼저 그 전달 방식을 먼저. 네, 그건 그게 굉장히 문제가 중요한 있다. 거죠. 하나 일종의 의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의전의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예의의 문제죠.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정말 김대중 대통령을 정말 존경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갖다가 우러러 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김양근 아마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아마 대남 총괄하는 분인데 네. 김양근 아마 부장이 좀 약간 상당히 거칠게 우리 정부 여러 가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아마 좀 상징적으로 뭐 좀 불만을 토로했겠지만 약간의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시기에서 여러 가지 좀 메시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네. 대단히 예의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번이 김대중 대통령 5주기란 말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은 5주기, 10주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말이라도 했으면 되는 거지. 불러다 놓고 현 정부를 비난하고 하려면 뭐하러 불러왔어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날이고 그 네. 행사 자체가 김대중 대통령에 관련된 거라면은 네. 이게 뭐를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네. 김대중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얘기를 하고 그랬어야지 이게 뭐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일관된 메시지가 없이 지금 그랬다는 거죠. 네. 그 일관된 메시지라는 거는 그냥 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박사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여쭤보는 네. 건데,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면 네. 또 아무래도 97년 대선 때 실제로 여러 가지를 하셨고, 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기존의 정적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요. 네. 소위 이른바 김대중과 박정희, 박근혜의 관계를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글쎄, 뭐, 저는 제가 뭐, 특별히 아는 에피소드는 없지만, 하나 재밌는 거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안 일으켰다면은, 제가 언젠가도 그런 글을 썼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정치인이 아니고 강원도 정치인이 될 뻔했죠. 그렇죠. 네, 인제에서 당선되셨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제 취임도 못하고,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했던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DJ를 알아보긴 했어요. 그런가 명대변인이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권을 제일 마지막에 줬거든요. 네. 그런 바람에 아주 DJ가 완전히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아주 모질게 탄압을 받았지만, 그 탄압이 또, DJ의 정치적 자산이 되는, 역사적으로. 자산이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이 양반이 이건 반드시 평화통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갖게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 민주주의가 안 되는 이유는 자꾸 군사정권이 북한을 빙자로 한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평화가 이루어져야지 민주주의가 된다. 그렇지 네. 않으면 군사정권이 이걸 계속 이용한다. 예. 그래서 나는 이 남북평화통일을 고민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래서 나는 남북평화통일을 얘기하는 것도 민주주의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어떤 점에서 보면 DJ의 그 정치의 방향을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탄압받으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네. 박정희 대통령이 DJ의 정치 선생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생전에 직접 찾아가서 아버지 얘기의 과거에 대한 네. 역사적 화해를 시도했다. 네. 그게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그 부분을 상당히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 과거의 화해를 풀었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 동서 분단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 영남에 자기 후계자를 둠으로써 동서 분열을 갖다 극복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화해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를 하고 또 영남 후계자를 두고 네. 그 한 것은 DJ가 동서 분열, 네. 그러니까 영호남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대단히 커다란 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